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5일째고요. 2월 달에 오늘 거래일이 한 3일째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뭐 2월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진짜 공포를 안겨줬다가 어저께 반등을 했고 오늘도 그 연이은 반등을 해서 결국에는 이 갭을 다 메꾸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장중에 떨어졌을 때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오는 힘을 딱 보여줬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어저께인데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시장엔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 오늘은 당연히 상승세로 끝날 거라고 보여졌고 일단 그 전이 미국 시장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이죠.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까지 다 우상향으로 보여줬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랜만에 이제 M7 종목이죠. 미국을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까지 굉장히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와 AMD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구글 알파벳의 클라우드 쪽 서비스 쪽의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시간 외장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AMD도 현재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조금 덜 나와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AMD도 시간 외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크게 미국의 전체적인 시장을 억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약간 관세 전쟁에 대한 피해,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좀 전체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이 이견 그다음에 이 격돌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전화 통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많이 흘러갔고 가장 뭐 핵심적인 건 팔란티어죠. 여기 있는 게 이제 팔란티어인데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팔란티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AI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I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 아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요 영화거든요. 요게 이제 어떤 영화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지금은 뭐 요게 진짜 옛날 영화거든요. 정말 2002년 영화예요. 여기 보시면 잠재적 범죄자 체포의 정당성 써있잖아요. 말 그대로 범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AI로 예측해가지고 잡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 팔란티어가 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도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는 방향, 그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AI로 예측해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방산 관련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 방산 뭐 이쪽에 대해서는 연계가 좀 깊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 줍니다. 참 하이닉스 강하네요. 하이닉스를 보시면 저는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이 정도 선까지는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한 17만원, 16만 5천원 정도 선까지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의 희망사항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급격하게 땡겨버리는 하이닉스입니다. 급격하게 땡겨버리는데 뭐 전체적으로 수급이 뭐 많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아직 거래량이 이제 전일 거래량을 오버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일단은 뭐 반전의 시작이다라고는 하기는 좀 애매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DI, 포스코 퓨처엔 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강한 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아직은 냄새도 맡지 말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좋아질 만한 뉴스가 아직은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좋아질 거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처럼 딥시크 같은 정말 이런 킥 같은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뭐 미국의 트럼프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 건드리실 때가 아니고 보시면은 일단은 요 전기 전력 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인데 이 전기 전력 쪽이 오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렉트릭, 현중공업, 뭐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LS일렉트릭 뭐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떨어지면 기회를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 테마는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딥시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원래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는 AI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얘네들이 전력 소비가 크다 하니까 원자력도 많이 쭉 올라가고 원자력 올라가니까 전력 테마가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전력 테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슬슬 잃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굳이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 전력 테마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되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려오지도 않았죠. 효성중공업은. 그러면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얘는 좀 빠졌어요. 예, 좀 빠졌죠. 고점보다는 좀 빠졌는데 아직도 한참 빠질 자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 그때 오히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어요. 이미 멘토님 주가가 30만 원대도 너무 높은데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저점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의 프라이스,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30만원에서 25만원 사이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PER이나 PBS를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전력 테마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 같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 저는 기회를 분명히 포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들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어저께도 좋았는데 좀 떨어졌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까지.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전력 테마보다는 조선 테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좀 따져본다면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올라간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조선 쪽은요 특히나 탱커선이라든지 뻘크선 뭐 이게 조선 쪽으로 조금 상세히 들어가면 탱커선, 뻘크선, 뭐 LPG선, LNG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LPG선과 LNG선은 우리나라가 한 50%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뻘크선, 컨테이너선 뭐 이런 거 탱크선 이런 것들은 중국이 90%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조선주가 올라갈 때 사실은 저도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려면 조선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얘가 올라가는 각도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볼게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저는 현대미포 쪽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도 너무 각도가 가파르죠. 왜냐면 현대미포를 제가 그때 당시 좋아했던 건 얘는 LNG선이니까 LPG LNG선이니까 얘를 좋아했는데 저는 뭐 조선주가 지금 뭐 계속해서 내려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뭐 앞으로 주가가 또다시 레벨업이 될까라는 거에는 좀 물음표, 의문점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우놀이 새끼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마켓나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저는 이 종목 말고 좀 재미없는데요. 보시면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더존, 비존까지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한 5종목 정도가 제가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에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부가적으로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뭐 이런 큐렉소라든지 이런 의료 AI 쪽도 붙어줄 수는 있는데 시총도 좀 크고 좀 천천히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부터 요 더존 비존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 시장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하루하루마다 테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극을 계속해서 연이어 보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단막극을 보는 듯한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조선주 없으면은 거의 시장에서 외면받을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전력주 없으면은 그냥 뭐 시장에 소외됐다. 그 다음 뭐가 나왔냐? 원자력, 원전 관련주 없으면 그냥 소외됐고요. 예,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AI, 평소에 가지도 않았던 네이버 카카오가 가고 AI가 가다 보니까 게임 테마도 같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뭐 무료로 이제 정보를 받으시려면 레벨업 같은 거를 보시거나 아침에 제가 뭐 마켓나우의 방송을 수목금 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잡아드리는 섹터를 좀 귀 기울여 좀 들으시는 게 좋고 아 나는 레벨업이나 뭐 마켓나우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주도주를 잡을 수가 없다 라는 분들은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지금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요즘 시장 그냥 내 본전 정도 오는 것 뿐이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주인공이 빠르게 바뀌고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에 원래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때예요. 왜냐면 가장 튀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면 빨리 팔고 다음에 오늘은 좀 AI가 움직이네 라고 하면 AI에 이제 또 태우는 거죠. 그러다 AI에 뭐 5% 10% 수익 나면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에 또 약간 좀 돌아오고 있네 하면 우주항공 또 먼저 사놓은 다음에 먼저 사놓거나 아니면 뉴스 따라서 산 다음에 또 5% 10%또 수익 보고 또 나오고 그렇게 지금 회원님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떨어져 코스피 기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조차도 수익을 잘 못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을 아예 못 내진 않았어요. 예, 아예 못 내진 않았습니다. 한 달을 뭐 그냥 뺑하니 날려보낸 적은 없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내는 이유는 바로 1월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것 같아요. 명절 전까지도 계속해서 뭐 전선 전력 관련 종목으로 좀 수익을 냈고 요즘에는 이제 우주항공 같은 종목으로 좀 수익을 좀 내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25년도의 상반기까지는 후딱 들어오셔야 한 달에 20만 원이니까요. 후딱 들어오셔야 빠르게 포트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 케어가 좀 돼서 26년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하반기 정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매길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빠르게 포트를 좀 바꿔 놓으시고 빠르게 돈을 좀 버셔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나는 싫다, 돈 들이기 싫다라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레벨업에 대해서 항상 참고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방송 드리는 마켓나우 시간에 꼭 오전장에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